안녕하세요, 영아쌤입니다. 네, 오늘은 농도 문제 보겠습니다. 농도 문제 들어가기 전에 농도에 관한 식부터 정리해볼까요? 농도는 진하기를 의미해요. 소금물분의 소금. 즉,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만큼 들어갔냐, 이게 바로 진하기를 결정해주겠죠. 소금물을 먹었는데 엄청 짜다, 그 말은 소금이 엄청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고, 소금물을 먹었는데 별로 안 짜네, 그 말은 소금이 조금 들어갔겠죠. 소금물에 소금이 얼만큼 들어갔니, 그 비율을 따져준 다음 곱하기 단위가 퍼센트라서 100을 해줍니다. 요 공식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농도의 공식을 알았다면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도 알 수 있어요. 농도 공식 양변에 100으로 나눕니다. 100분의 농도가 되겠죠. 곱하기 소금물을 해준 것이 소금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물을 더 넣든지 물을 증발시키든지 우리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 사실을 가지고 이런 농도 문제를 쉽게 풀이할 수 있는데요. 문제 보겠습니다. 12%의 소금물 300g에 물을 더 넣어서 9%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더 넣어야 하는 물의 양은요? 더 넣어야 하는 물의 양을 모르니까 얘를 Xg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비커를 그려줍니다. 처음에 있었던 비커에는 12%의 농도를 가진 소금물 300g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소금물을 넣었습니다. 근데 뭘 더 넣어줄 거냐? 물을 더 넣을 거예요. 물은요, 농도가 0%겠죠. 소금을 넣지 않았으니까 농도는 0%일 거야. 물의 양은 Xg이니까 여기 Xg을 써줍니다. 그럼 이랬더니 섞어서 만든 소금물이 농도가 9%고요. 소금물은 어떻게 될까요? 300g 있었는데 Xg이 더 들어온 거니까 300 플러스 Xg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소금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첫 번째 비커, 두 번째 비커에 소금을 합치면 세 번째 비커의 소금이 되겠죠.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첫 번째 비커의 소금 공식, 100분의 농도 12 곱하기 300이 첫 번째 들어있는 소금이 될 거예요. 더하기 두 번째 비커의 소금은 100분의 0 곱하기 X예요. 물론 물의 양, 물밖에 안 넣었으니까 소금이 안 들어있겠지. 0을 써줘도 괜찮죠? 선생님이 공식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이것이 세 번째 비커의 소금 100분의 농도 곱하기 300 플러스 X가 되겠습니다. 요 식을 완성시켰다면 양변에 모두 100을 곱해줄게요. 그럼 3600 더하기 0이 9, 300 플러스 X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풀어볼까요? 3600은 2700 더하기 9x. 9x가 900이 되니 x는 10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뭐라고 쓰면 되나요? 더 넣어야 하는 물의 양은 100g입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물 증발시키는 경우의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5%의 소금물 800g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g의 물을 증발시키면 8%의 소금물이 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우리는 증발시키는 물의 그램 수를 몰라요. 따라서 얘를 Xg 증발시켰다고 하자. 그렇다면 비커를 그려보겠습니다. 몇 %의 소금물이 있었어? 5%의 소금물 800g이 있었어요. 증발시킬 거니까 빼야 되겠죠? 물의 농도는 0%, 그리고 Xg 증발시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몇 %의 소금물이 됐냐? 8%의 소금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금물도 알 수 있겠죠? 800에서 X만큼 빠져나갔으니까 800 마이너스 X가 되겠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소금의 양을 중심으로 우리 식을 한번 세워봅니다. 첫 번째 비커의 소금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에요. 빼기 두 번째 비커엔 소금이 없다고 했으니까 0은 세 번째 비커의 소금 100분의 8 곱하기 800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그럼 양변에 100을 곱하자. 100 다 사라지고요. 4,000은 6,400 마이너스 8X가 될 거예요. 그러면 8X는 2,400이 되니까 X는 300이 되겠네요. 정답은 몇 g의 물을 증발시켜요? 300g의 물을 증발시키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네, 이번에는 물을 넣고 빼는 경우가 아닌 소금을 넣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6%의 소금을 500g에 물과 소금 50g을 더 넣었어요. 그랬더니 10%의 소금물이 되었습니다. 더 넣은 물의 양을 구하세요. 첫 번째,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라고 둔다면 우리는 더 넣은 물의 양을 x로 둬야 되겠죠? xg 넣었다. 두 번째, 조건에 맞게 x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비커를 그려봅시다. 6%의 소금물 500g이 있었어요. 여기에 물을 넣고 소금을 넣을 건데 물은 농도 0%몇 그램 x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xg. 그리고 소금만 넣을 건데 소금 50g 넣을 거예요. 이랬더니 다 섞어서 생긴 세 번째 비커의 농도는요 10%가 됐어요. 그럼 이때 소금 물은 몇 g이니? 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500g에 물 xg, 그 다음 소금까지 50g을 더한 이 세 번째 비커의 소금물은 550 더하기 xg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용해 식을 적어볼게요. 방정식을 세우라고 했으니 첫 번째 비커의 소금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입니다. 더하기 두 번째는 물만 넣고잖아요. 얘는 쓰면은 100분의 0 곱하기 x인데 결국에는 0이니까요. 물만 넣었어? 소금은 없겠네. 0 더하기 소금 50을 했더니 세 번째 비커의 소금 100분의 10 곱하기 550 더하기 x가 되겠습니다. 양변을 모두 100을 곱할게요. 그러면 3000 더하기 5000은 5500 더하기 10x가 됩니다. 얘가 8000이에요. 그럼 8000에서 5500 이항합니다. 5500. 그럼 얘가 2500이 되고요. 2500이 10x니까 양변 10으로 다 나눠봅시다. 그러면 250이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방정식 세우세요. 소금의 양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웠고요. 방정식을 풀어서 x가 250이라는 것도 얻어냈죠. x가 250이야. 조건에 맞는 답을 구하세요. 더 넣은 물의 양은 250g입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두 소금물을 섞는 문제입니다. 4%의 소금물 100g과 9%의 소금물을 섞어서 6%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9% 소금물의 양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얘는 9% 소금물의 양을 먼저 xg이라고 하고 비커를 그려볼게요. 4%의 농도를 가진 소금물 100g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의 소금물 xg이 있어요. 이랬더니 뭐가 됐냐면 6%의 소금물이 됐습니다. 그럼 이 세 번째 비커의 소금물의 양은요 100 더하기 x가 되겠죠. 그럼 이제 소금에 관해서 식을 한번 세워보자. 소금은 양이 변하지 않아. 따라 첫 번째 비커의 소금 100분의 4 곱하기 소금물 100이요. 더하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x요. 이랬더니 세 번째 비커의 소금의 양 100분의 6 곱하기 100 더하기 x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비커의 소금, 두 번째 비커의 소금을 더하면 세 번째 비커의 소금이 되겠구나. 양변을 모두 100을 곱할게요. 100으로 곱하면 다 사라지고 400 더하기 9x가 600 더하기 6x가 되니까요. 3x가 200이 되겠다. 따라서 x는 3분의 20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의 소금물의 양은 3분의 200g이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덜어내고 섞는 문제 유형이에요. 8%의 설탕물 300g에서 설탕물을 조금 퍼낸 다음에 퍼낸 설탕물만큼의 물을 부을 거예요. 그 다음 4%의 설탕물을 섞어서 6%의 설탕물 400g을 만듭니다. 처음 퍼낸 설탕물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은? 하고 물어봤네요. 먼저 문제가 되게 길었습니다. 비커를 그리면서 정리해 볼게요. 8%의 설탕물 300g이 있다. 여기에서 설탕물을 조금 퍼낼 거야. 그러면은 빼기 8%의 설탕물에서 빼낼 거니까 농도는 8%가 되고요. 얼만큼 퍼낸지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문제가 물어본 건 설탕의 양이긴 했지만 우린 여기 있는 설탕물을 xg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퍼낸 설탕물만큼의 물을 부을 거니까요. 더하기 xg의 물을 넣습니다. 농도는 0%. 그런 다음에 또 4%의 설탕물을 섞을 거예요. 이때도 설탕물 몇 g이 들어와 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끝까지 한번 적어봅시다.
모두 섞었더니 6%의 설탕물 400g이 된대요. 그럼 우리는 이 결과 400g을 보고 네 번째 비커의 설탕물의 양을 알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요렇게 300g에서 뺄 거야. Xg을. 근데 다시 Xg의 물이 들어왔네? 그리고 네 번째 비커에 설탕물이 얼만큼인지 모르겠어. 근데 결과가 400g이래. 그렇다면 마이너스 Xg 플러스 Xg, 네 번째 비커의 설탕물은 100g이구나 알아낼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결과 400g이 나왔으니 네 번째 비커의 설탕물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설탕의 양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설탕의 양은 물이 들어오든 나가든 설탕물을 섞든 이거 설탕 양은 변하지 않아. 따라서 첫 번째 비커의 설탕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의 양 300 빼기 100분의 8 곱하기 x 더하기 어차피 0%니까 요거 설탕 안 들어있을 거야. 0 더하기 100분의 농도 곱하기 100이 모두 섞었을 때 설탕의 양과 결과 요곳의 설탕의 양 어차피 똑같겠지? 100분의 6 곱하기 400이 되겠습니다. 그럼 양변 모두 100을 곱하자. 100 다 사라지고요. 2400 마이너스 8x 더하기 400이 2400이 된다. 그럼 2400 똑같으니까 모두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8x가 마이너스 400이다. x는 50이 되겠습니다. 근데 정답 50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x가 설탕물이었으니까요. 이때 얘가 50g이야. 그럼 이때 넣은 설탕의 양은 무엇이니? 요것은요. 100분의 농도. 이때 농도 8%였으니까 8 곱하기 이때 설탕물의 양 50을 곱한 바로 정답은 4g이 되겠습니다. 우리 활용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뭘 구하려고 했는지 문제의 뜻에 맞게 정답을 써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위까지 4g이라고 해야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너무너무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시계 문제에서 또 만나요. 안녕!